이제 우리는 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문자를 사용하겠습니다. 문자라는 것은 보통 이제 X, Y 혹은 A, B 혹은 P, Q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이용한 식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모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약에 있어. 넓이를 가르쳐 줬어. 넓이 6, 밑변 2 이렇게 가르쳐 줬다? 그럼 우린 네모를 사용해서 높이를 네모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은 넓이 6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웠죠. 그때 우리 이제 네모를 하지 않고 중학교부터는 여기에 이제 문자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런 공식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근데 굳이 이런 것은 알 필요 없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거속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을 보내서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시간을 알고 싶으면 여기 속력을 보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공식은 거속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 농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진학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이제 물이 있는데 여기에 소금을 넣든 설탕을 넣든 뭔가를 넣으면 소금을 넣었다. 그럼 소금물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많이 넣으면 진하고 그러니까 많이 짜고 적게 넣으면 덜 짜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린 진학이라고 했었는데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 진하기를 농도라고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대한 잠깐만 글씨를 잘못 썼어.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양을 비율이라고 하는데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우린 백분율이라고 하죠. 이것을 바로 이제 농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식을 써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자. 여기서도 이제 소금의 양 역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고 이 소금의 양을 냅두고 이 100%라는 거 넘기면 100분의 소금을 맞죠? 나누기 100이니까. 그리고 이 소금량 나누기 소금물의 양이었잖아. 좌변으로 옮겨봐.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식 하나만 외워두면 농도 공식 하나만 외워두면 소금물의 양 공식 또한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를 구할 때는 어떤 20이라는 거에 퍼센트를 구할 때는 100을 곱해서 뭐 200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몇 퍼센트 했을 때 이걸 수로 표현할 때는 반대로 나누기 이제 해주는 거죠. 나누기 100을 해주면 우리가 수로 표현이 다시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할, 푼, 리를 안 배우고 할만 배우는데 이것은 소수점 첫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고 거의 나오진 않는데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데 뭐냐면 정가가 우리가 원가 정가 하거든. 원가 정가 이거를 한번 잠깐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원가는 원래 가격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선풍기를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선풍기 100원에 이제 떼왔어. 이제 공장에서 100원에 이제 사왔어.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팔 때는 내가 거기서 가져온 운반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가게를 차렸으니까 이제 전기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플러스 이제 이익을 붙이는 것이 우리는 정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명동이나 이런 옷가게들을 가면 정찰제라는 말이 있거든. 그게 바로 우린 정가 위주로 돈을 받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이 100원에다가 난 10%의 이익을 붙일 거다. 그러면 100원에다가 10%의 이익은 100분의 이제 10이잖아. 수로 표현하면 나누기 100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10원이야. 그치? 근데 10원인데 이게 정가는 아니지. 10원 받겠어? 100원에 사왔는데. 그치? 정가는 이 이익 10을 더한 110원이 정가가 되겠죠. 그치? 자, 여기는 그럼 여기까지만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가와 원가의 이제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음에 우리는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다시 적용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 보자. 자, 예제 1번을 보면 문자를 사용한 시, 이제부터는 식을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거야. 한 송이에 700원인 장미 X송이 가격. 자, 한 송이에는 700원이야. 근데 두 송이 하면 곱하기 2겠지. 그러면 X송이 하면 곱하기 X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정답은 700 곱하기 X1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 변의 길이가 Acm인 정사각형 둘레래. 자, 정사각형은 특징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도 Acm, A, 네 개가 똑같다 했으니까 4 곱하기 A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혹은 A 곱하기 4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왜? 곱셈은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한 개의 X1인 가자 8개 사고, 오케이. 8개 샀어. 8 곱하기 X. 8 곱하기 X야. 여기까지 난 공부했어. 그런데 5,000원을 냈을 때의 거스름돈, 자, 5,000원을 냈다? 그리고 난 이거를 샀어. 그럼 거스름돈은 이게 되겠지. 거스름돈. 그래서 우리는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위까지 1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퍼펙트 하겠죠? 자, 200km의 거리를 나왔어. 거속시 머릿속에 이제 거속시 이건 있어야 돼. 자동차를 타고 시속 ykm로 달렸다. 시간당 거리죠. 시간당 거리니까 이 녀석은 속력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있잖아. 속력의 단위에는 이미 공식이 들어있다. 그치? 속력 냅두고 시간을 좌변에 옮기면 나누기 시간이 되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속력이란 거는 시간분의 거리야. 근데 여기 봐봐. 속력이란 단위에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이렇게 단위에 이미 공식이 들어있다? 그래,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이 정도는 점검하고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속력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걸린 시간 했으니까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뭐야? 이번엔 속력만 보내.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속력이 뭐라고? y라고. 거리는 뭐라고? 200이야. 그런데 여기 단위 맞는지 보셔야 돼. 200km. 시속 ykm 맞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y분의 200 시속이었었던 단위를 사용해서 y분의 200 시간 혹은 있잖아. 200 나누기 y 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제를 풀어보시고 자, 여기 내친 김에 곱셈기호 생략까지 한번 가보자. 곱셈기호 생략까지 한번 가보자. 자, 우리가 8 곱하기 x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올라오면서는 더 간단하게 이제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8x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x 곱하기 8은 x8 이러면 되나요? 아니, 여기는 우리가 또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숫자 먼저 써주는 거야.
아 그러면 선생님 -8 곱하기 x는 이제 숫자부터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8도 음수로서 숫자야 통째로. 그래서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부호 써 주고 숫자 써 주고 문자 써 준다. 자 괜찮죠? 음. 자 이거를 명심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여기 3 번에 거듭 제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오셨으니까 a를 3번 곱하면 a의 3승. 자 x 2번 y 3번이니까 x 제곱 y 세제곱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문자도 마찬가지야. 문자도 곱하기를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자 이 빼기 더하기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곱하기만 생략해서 가로 앞에 우리는 숫자를 써 주도록 하겠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가로 앞에 숫자를 써니까 ax 플러스 y4가 아니라 이 숫자부터 써 주기로 했으니까 4가 앞으로 가서 4a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 두 번째를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개념이 있는데 개념만 열나 열심히 하면 안 돼. 개념을 그렇죠. 문제에 적용을 잘하시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죠. 자 8 곱하기 마이너스 아니 a 곱하기 -8이네요. 우리가 숫자를 먼저 써 주기로 했죠. 그런데 -8 자체가 이제 숫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따진다면 부호 다음에 숫자 그다음에 문자를 써 주시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1분의 a고 1분의 b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생략도 생략이지만 계산을 해 주면 똑같다 이렇게. 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이렇게 계산해 준 것과 똑같이 됐지. 그치? 자 x 몇 개일까? 3개. y 하나인데 숫자가 있네. 그럼 앞에 숫자를 써 주셔야겠죠? -1 x의 3승 y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 더 약속하자. 뭐냐면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안 되지만 이 1은 있잖아. 이 1은 생략할 수 있어. 왜? 1은 의미가 없어. 1은 항상 무슨 숫자를 곱하든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1을 생략해서 우리는 써 줄 수가 있다. 그 대신에 이걸 봤을 때 '아 우리는 앞에 1이라는 녀석이 생략돼 있구나.'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봐야 돼. -3으로 보면 안 돼. 2 곱하기 b 곱하기 a 빼기 3 곱하기 b 이렇게 순서야. 그치? 그래서 자 이 a, b 숫자부터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3b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0.01x가 되겠죠? 아 선생님 이제 1은 우리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0.0x라고 해 주면 되겠네요? 아니 여기서도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 뭐냐면 소수점에서는 1은 생략하지 않는다. 소수점 아래에 있는 1은 생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땡이고 이제 1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이 녀석은 분배 법칙인데 지금 분배 법칙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곱하기를 생략하고 있으니까 자, 이 녀석 앞으로 보내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숫자 앞으로 보내주기로 했지? 그리고 괄호 앞에 써주기로 이렇게 약속했죠. 수학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학문이니까 여러분들 약속에 의해서 이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제까지 전부 다 풀어보시고 저와 같이 다음 장에서 봅시다.